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욕심보다는 열심.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다짐하는 뻥 만드는 사람들 김용석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살며 생각하며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또 악플을 주셔도 뭐 좀 근거 있게만 해주시면 제가 기꺼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핫한 그 뉴스들이 있죠. 그거는 바로 그 일본의 우리 수출 규제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가 아주 늪에 빠져서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힘든 말들도 있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댓글들도 보면 어떨 때 아주 정말 내가 가슴이 다 먹먹해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 일본이 절대 우리 이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확고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준비를 하고 그동안에 검색을 하고 해서 내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속지 않고 우리가 됐든지 우리 이 후손이 됐든지 다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증거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게 아베 신조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내력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2013년 두 번째 재임이 되면서 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죠. 그것의 실체는 그 네이버에도 쭉 나와져 있습니다만 네이버에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게 다 적나라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거기에 그것이 이제 지어진 동기는 그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그 이제 1800년대 때에 있는 그 사상가요 교육자였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그 일본이 앞으로 더 번성하려면 이제 명지 유신 이전 이야기인데요. 일본이 더 이렇게 번성하려면 반드시 한국을 정벌해서 하고 만주로 진출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정한론입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이제 일일이 국가를 위해서 이제 있던 전범자들, 전쟁에 전사한 사람들, 일본을 위해서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 요시다 쇼이는 묘까지 딱 만들어 놓은 곳인데 2013년 이제 우리 아베 신조가 그것을 가서 이제 절을 하면서 참배를 하면서 단 선생님의 뜻을 깊이 기리면서 잘 이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참배를 했다는 거죠. 다짐을 했는데 그 정한론을 주장했던 요시다 시인의 묘에 그렇게 참배를 했다는 것.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그 중국 사람들이나 대만 사람들이나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뜻이 너무 진절이 날 만큼도 이제 그래서 다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굳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예전에 과거에 누렸던 일본의 그 번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번영이나 누렸던 나름대로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속에 그 야욕이 아직 뭐 단단히 그냥 틀어박혀 있는 것이고 그건 죽을 때까지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강력한 더 무서운 그들의 그 야욕은 뭐냐면 그 일본 사람들 국민 하나하나에게 그 정신을 다 심어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교육 교과서에도 독도는 우리 뭐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이제 많이 말썽이 되기도 하고 만류도 했지만은 그들은 그대로 지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아니더라도 혹시 걔네들이 이제 자라서 10년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전성기가 됐을 때는 반드시 자기 땅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거고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독도에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바둑을 둘 때 먼저 포석을 두는 것처럼 그 자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포석 작업으로 깔아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5년 후가 됐든지 10년 후가 됐든지 40년 후가 될지는 몰라도 그거를 위해서 깔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싶습니다. 언젠가부터도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또 세 번째, 이제 이것도 이제 강력한 이제 나름대로의 증거인데요. 그 하나는 부산에 들어오고 하나는 강화도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거기다 막 그 포격으로 막 해가지고 물 좀 달라고 물 좀 먹자고 들어와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해서 결국은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거 자기들 우리 이제 뭐 전쟁에서 필요했던 거 변상도 해야 했고 또 해안가에는 만약에 올 수 있는 그렇게 협약을 하고 이거는 완전히 강화도 조약은 뭐 정말 비굴한 조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긴데 그렇게도 했지만은 이제 그러고 나서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진주만 기습같이 하는 그 전쟁 하나 하나의 성격을 이제 꿰뚫어지게 제 2차 대전에 되는 것을 하나 하나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전쟁마다 또 걔네들은 오랫동안 이제 그 무기들이 신형으로 다 되어져 있고 기관단총까지 다 되어 있고 비행기며 잠수함 같은 것까지 다 준비를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다 약탈해 간 거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이 이루어졌지만 뭐 러시아하고도 조약을 맺었다가 뒤통수 치기도 하고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한 것도 한밤중에 예고 없이 선전포고 없이 그냥 가서 기습적으로 그런 거였죠. 뭐 하여튼 그 인간으로서는 정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동물 왕국에서도 보면 그렇게 많이 뭐 그 무슨 수를 쓰든지 약육 강식의 그러한 형태가 그대로 되어져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수탈을 당하고 그 학살 당했던 그 과거들인데 그것을 우리들은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조건 이외에 저는 한번 좀 내 나름대로의 해답을 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만날 답도 없는 거 정치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저는 답을 하나 강구를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보면은 치타가 시속 110km를 달릴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잡지 못하는 카젤이라고 하는 여린 사슴이 소과인데 여린 사슴처럼 날렵하고 조그만 동물이 있어요. 그것은 시속 80km가 한계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가젤은 그렇게 뭐 그 먹이 사슬에 이렇게 많이 잡히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걔네들은 이제 귀와 시선과 해서 걔네들이 움직이는 동태를 파악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잡혀 먹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치타는 앞으로 달려가는 속력만 110km지만은 치타는 80km를 달리지만은 통통 튀면서 옆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젤이 당하는 것은 한눈 팔고 있거나 이렇게 경계를 느슨하게 있을 때 느닷없이 이제 치타는 공격을 해서 이제 잡혀서 먹이사슬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도 이제는 옛날에는 문맹인이 한 뭐 80%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텔레비, 신문 또 유튜브를 보고 있어서 깨어 있는 상태이니
늘 일본의 동태를 갑론을박하고 그러지 말고 늘 주시하면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면 결코 그렇게 옛날같이 녹록한 존재들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에 독도의 사건도 아마 그 러시아의 그 폭격기가 와서 오는 것을 우리가 320발을 쏘아서 경계해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갑론을박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래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제 뭐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뭐 외국의 각계 영국 그 언론 보도에서나 미국에서도 한국의 독도를 침공했다가 320발의 총을 받고 러시아가 물러나갔다. 물론 뭐 그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고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 하여간에 일본 해가 아닌 동해에 우리 독도에 쳐들어왔던 그 사실을 그렇게 그 세계는 보아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깨어 있는 몸으로 또 너무 요즘 흔한 말로 좌빨이니 우빨이니 친북이니 뭐 일이니 뭐 이렇게 너무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하나의 위기에는 우리가 뭉치는 그러한 힘이 있잖아요. 한 가지 뚜렷하게 마음 한 가지는 절대로 느슨거리고 옆에 한눈 팔고 이러면은 언제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우리 후예들은 그런 우리들의 어려웠던 모습들을 물려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일본은 절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아베의 신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귀에 거슬리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좀 새겨서 들으시고 악플을 얹어주시더라도 꼭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얹어주시면 제가 기꺼이 답변으로 올려드리고 가슴 아파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긴장하고 살피면서 재밌고 행복하게 사십시다. 솔직히 한마디 더 붙인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것은 남의 눈물과 남의 상처를 주면서 내가 행복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20세기에 이만큼 깨달은 사람인데 첫째, 남을 괴롭히지 말고 두 번째, 남을 해치지 말고 세 번째, 남을 손에 입히고 내가 행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렇게 저급한 일본 문화의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일깨워주는 그러한 우리 이 현명한 우리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한 영상 요거 한번 좀 찍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 영상 한번 봐주세요.